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전장 대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0.24%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봤던 움직임에 비하면. 근데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다. 라는 점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또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비중을 담아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신호이지 않을까? FOMC를 앞두고 지금 미국 시장까지도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어제 그리고 주말간에도 마찬가지였고 5일선과 1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확하게 5일선과 15일선 근처까지 움직여줬고 아랫꼬리가 날리면서 상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나스닥의 추가적인 하락 아쉽죠.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 아쉽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밀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저점이 잡힌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아니면은 이 구간은 깨고 내려갔다 하단 찍고 올라갈까 저는 딱 말씀을 드리면은 5일선과 15일선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과 15일선 조금 더 긴 아랫꼬리로 터치를 해주고 바로 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일 새벽에 FOMC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전문가들 30%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 70%는 거의 사실상 동결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자꾸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엔캐리 청산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인상이나 동결을 하는 것보다 인하를 했을 때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왜? 갭 자체가 줄어드니까. 미국 이 엔화의 위치와 달러의 위치가 갭 자체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 간극이 벌어진다고 해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매수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솔직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겠죠. FOMC 남아있고 빅 이벤트들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저라면 이 구간에서 매도라는 선택지보다는 매수라는 선택지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장중에 나오는 신호 어떤 신호를 캐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요즘 최근 들어서 환율이 안 잡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외인들 이전에 매도하는 이 비중들에 비하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거래량도 준수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외인들의 매도 기관 프로그램 이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이탈 물량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봤을 때 신한투자증권이 매도 상위죠. 그리고 외인들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매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왜 자꾸 하방 압력을 가하냐?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얘네 입장에서 공매도 대차 세력들 입장에서는 기회죠. 결국에 FOMC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근데 이 와중에 얘네가 지금이라도 주가를 찍어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구간 유지하다가 혹은 상방으로서의 움직임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 이 아래에서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상환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상환을 일정 부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상환 대기 물량이 쌓여 있기
있기 때문에 이대로 주가가 밀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청산이 발생되면서 공매도 대체 세력들 파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파산, 그냥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얘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방 압력 가하면서 5일선, 15일선 이탈시키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기서 상환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탈이 나오는 타이밍을 노리면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상환을 하면서 밀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 단일 악재라든지 단기적인 리스크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딱히 없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전부가 해소가 됐고 지금 현상에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하방 압력.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건데 이 보수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 19일 날 전쟁 이 전쟁이 이제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FOMC 18일 이러한 리스크들이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입니다. 이 빅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방 압력을 좀 거세게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요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린 건데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특히나 SK 하이닉스 뭐 다양한 종목들도 다루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애정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 시장은 어쨌든 좀 특이 체질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정말 너무 과열되어 있는 이 뭐랄까요 국가이고 그리고 시장이고 근데 정부는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부동산을 한 번에 명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보긴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그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이 노른자 땅을 우리가 살 돈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떨어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 지역에 이 건물이든 부지가 됐든 뭐를 샀을 때 거기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노른자층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기대감이 좋아도 빠지는 구간이 존재하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흐름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강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적은 이런 부동산을 대체하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리스크가 적으면서 꾸준히 시장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고 단단하고 그리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웬만하면 기회가 되면 담는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에서만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찬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간 대비해서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이 정말 저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 거고 추후에 나오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잡힌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어느 구간에서 더 담을지 정리를 할지 재진입 신규 진입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뭐 이후에 단기 고점이 됐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모르겠으면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이 결국에는 내가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평단 조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중들 다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이라도 하시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단
단단히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식의 100%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주주님들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이러한 내용들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